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다들 사주팔자에서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이 신기한 것은 이 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자평진전처럼 원령에서 구한다고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왜라는 의문점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 명리 공부를 합리적으로 빠르게 하려면 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십궁도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주팔자에서 유일하게 내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친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친만으로도 혹은 모친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친과 모친이 짝을 이루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월주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월간과 월지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내 육체를 만들어내는 월지입니다. 이 월은 달을 상징하며 육체를 뜻하고 또 어머니의 영혼 개수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월지는 십신으로 정인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십궁도 중에서 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바로 실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신과 육체 중에서 우리의 실존을 뜻하는 육체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육체가 없다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모친이 뱃속에서 기르고 세상 밖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지와 일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월지는 어머니요, 일간은 어머니로부터 실존하는 자아입니다. 여기에는 명백하게 시공간의 선후가 구별됩니다.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모친이 먼저 존재하고 모친이 나를 만들려면 반드시 부친의 존재가 필요하며 부친은 반드시 부친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부가 필요합니다. 자, 모친이 나의 육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 외에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월지는 이 오주십자에서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에너지, 공간은 물질과 육체인데 이 일간의 육체를 만들어내는 곳은 이 월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월지는 유일하게 이 12개월의 시공간 환경과 자연 환경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월지를 가장 먼저 분석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일간 위주로 살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겉으로는 월지가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일간 위주의 이 이기적인 관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존 명리 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일간은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존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일간은 연주와 월주를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월지를 분석하고 모든 것을 일간에 가져다 붙여서 일간이 강하네, 약하네, 어떤 격에, 용신, 상신이 어쩌네, 일간 조우가 어쩌네 해버리는 순간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차이점을 뼈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이기적인 일간에서 벗어납니다. 이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말씀하십니다. 이 월지를 기준으로 보면 잘 맞다고. 하지만 이 깜빡 잊고 일간 기준으로 보는 순간 맞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이 일간은 단지 월지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글자로 생각하면 격국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조후를 마음대로 맞추거나 일간이 강하면 좋거나 나쁘다는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월이면 수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일간이 임수나 계수의 경우 이 미월의 더위를 일간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이 일간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미월에 적응해야 하고 미월이 필요한 것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일간의 정의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지금부터 이 월주궁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월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연일시와 달리 공간이 존재하며 매월 확연하게 느끼는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그 시공간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월지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월지는 공간이기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점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육친으로 따지면 내 형제들입니다. 만약에 쌍둥이 문제를 살피려면 이 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주를 살핍니다. 이 자식 궁유에서 내 형제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내 형제들은 모두 모친의 궁이 이 월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월지는 이 생명체들과 교류합니다. 모친, 형제, 친구, 사회 동료들과 교류하는 시공간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살펴본 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 자연환경. 이 자연의 입장에서 월지의 의미를 살피면 전혀 다릅니다. 이 월지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월에는 성장해야 하고 6월에는 수확해야만 합니다. 묘월에 수확하고 6월에 새싹이 땅 위를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월지 공간은 이 일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월지는 일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월지 그 자체로 정해진 시공간이 존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지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예로 4월이면 꽃을 활짝 피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꽃이 활짝 필까요? 자, 응축에너지,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잘 필까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시공론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월지 환경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이 연주와 월간 그리고 월지의 배합으로 결정됩니다. 절대로 일간이 월지 환경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연주와 월간의 배합을 살펴서 월지 시공간의 기륭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자, 궁통보감에서 설명하는 조우는 이 기후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지에서 반드시 할 일과 한난 조습을 살피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고 더 중요할까요? 자, 여름에는 덥기에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하는가, 아니면 덥더라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더워도 일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사주팔자를 위한 조후를 맞추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사주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왕쇠, 강약, 조로 살펴서 이 강한 임수에 의해 이 충당한 병화가 심하게 상했으며 무력하여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 월지 시공간 개념이 없으면 무조건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의 뿌리를 이 지지에서 찾아서 강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월치가 자월이니 병화가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면
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월은 추운 겨울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떠들건 자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월의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이 자월에는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곳이니 그런 조건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가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겨울다워야 하고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춥고 어두워야 하는 것이지 이 대낮처럼 환하고 뜨겁고 밝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왕, 격왕, 용신이 왕해야 좋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이치를 설명한 책이 바로 시공론입니다. 이사주는 경진, 신사대원의 높은 공직에 올랐습니다. 설마 또 일간이 강해져서 발전했다고 하시렵니까? 자, 이 구조는 이미 원국에서 병, 경, 임 3자 조합을 이루었고 병화가 적절하게 자월의 시공간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강해야 할 때 강하고 약해야 할 때 약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두 다 강하면 누가 약할 겁니까? 두 번째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화는 자수에 임하고 기토가 설하고 해수에 극당하고 경신으로 힘이 약해진다고 보면 굉장히 무력해 보이지만 자월의 병화이기에 강할 수도 없고 강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렇게 약한 구조로 자수의 발산작용을 적절하게 유도하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해야만 강약, 왕세 타령에서 벗어납니다. 이 사주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갑인대운 대기업 부사장으로 이 재물을 축적하였으며 처복이 좋습니다. 묘목이 사화로 향하고 시주가 병호이니 묘목을 사화로 키워 열매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재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억부, 왕쇠, 강약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종격이라고 하겠죠? 이 개수는 적수오건이라 보입니까? 자, 시공론으로 살피면 이 4월의 시공간에서 할 일은 꽃을 활짝 피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왜 진월에 수기를 말려버릴까요? 이 자연에서 하는 행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4월에 꽃을 피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 수기가 많고 비가 내리고 추우면 꽃을 피우지 못하겠죠? 이 얼마나 당연하고 쉬운 이치입니까? 이 강약을 따질 필요도 없고 왕쇠, 통근 따위를 고민하고 종격 타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생극의 이치는 인간이 만든 허구입니다. 이 4월이니 개수 하나로 충분하게 꽃을 활짝 피운 겁니다. 자, 자평진전 사주예문으로 개대운에 중국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4월의 시공간이니 개수가 무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할 때, 약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지 묘목은 꽃을 피우고자 국가공이 사화로 향하니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아까 위사주처럼 일지를 향하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여 재물을 축적합니다.